이분의 월 변제금은 85만원에서 생계비 71만 9,580원을 뺀 13만 420원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AI 비서 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의 비서 도지입니다. 네, 도지. 오늘은 제가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개인의 생의 조건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월 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러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은 올리고 있는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의 생은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24만 6천원 정도인데요. 이보다 적은 월 소득으로도 개인의 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변제금도 최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변제받는 금액도 최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에게는 매우 불리하죠. 따라서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이유, 채무 증대 경위, 채무자의 나이와 상황 등 여러 조건들이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더라도 개인의 생 가능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는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었던 두 분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더라도 개인의 생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사례도 2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선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회생위원님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채무증대 경위도 중요합니다. 채무가 사행성 채무이거나 사치, 낭비와 관련된 채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무래도 최근 채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채무일 때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장애 또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노년층인 경우에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더라도 개인의 생이 가능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변제금이 최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즉 채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감해도 개인의 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시 결정을 받은 첫 번째 분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첫 번째 분은 1960년생인 여성분이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당시 만 62세였습니다. 20여 년 전 발생한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사실상 사기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타인이 채무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2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셨고요. 또 수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식당에서 저녁에만 일을 하고 월급으로 85만 원을 받아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되셨고요. 또 월급도 현금으로 받아오다가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면서 통장으로 받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문의를 했을 때 월 소득이 85만 원이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상담을 받기도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도 아주 오래전 발생한 채무이고 나이 및 교통사고로 인해 월 소득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작년 9월 29일에 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바로 나왔고
보정도 수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개시 결정이 날 때가 되었는데도 나지 않아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3월 28일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제 계획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시 결정까지 난 변제 계획입니다. 보시면 이분은 월 평균 급여가 85만 원입니다. 파란색 박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비로 71만 9,580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빨간색 박스입니다.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녹색 박스입니다. 이분의 월 변제금은 85만 원에서 생계비 71만 9,580원을 뺀 13만 420원이 되는 겁니다. 13만 42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변제금은 469만 5,264원이 됩니다. 총 채무액이 2,754만 원 정도입니다. 변제율은 17%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채무에 고통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쌓인 이자가 무려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754만 원은 원금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원금 대비 변제율이 17% 정도인 겁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총 채무액이 9,700만 원 정도이고 이자까지 합한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은 계산해보니 약 4.8%가 나옵니다. 3년 동안 4.8%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년이면 긴 기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기간인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개인회생 해드리면 돈을 떠나서 뿌듯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분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두 번째 분은 1953년생 남성분이었습니다. 과거 암투병을 하셨고 현재는 일을 하지 못하시고 월 소득은 국민연금 83만 원 정도와 기초연금 16만 6천 원, 합계 99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과거 암투병 경력 및 노년으로 인해 월 소득의 최저 생계비보다 적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시 결정까지 받은 변제 계획입니다. 보시면 월급이어 파란색 박스 99만 6천 원입니다. 생계비 빨간색 박스 77만 7,925원이고 월 변제금은 21만 8,075원입니다. 변제 기간은 녹색 박스 36개월입니다. 이분은 총 채무액이 6,772만 8,426원으로 변제율이 11% 정도 나왔는데요. 이 금액 역시 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입니다. 이분도 이자가 많으셨어요. 이자가 1억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채무액이 2억 300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변제율이 3.8% 정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변제율이 정말 낮네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월 소득의 최저 생계비 이하임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월 변제금도 낮고 변제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월 소득의 최저 생계비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변제율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월 소득이 너무 낮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겠다고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의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분들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 AI 비서 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